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토끼맘이 왔습니다. 흐하. 오늘 주제가요.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해도 다시 한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출산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으로 끝냈지만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영영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출산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주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이 딱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감동스러운 순간, 성스러운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이벤트도 하실 거고요.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임신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개인 SNS에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가 지나고요. 중기가 또 지나고 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임산부들의 최대 고민이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아기를 낳게 되면 생리통에 만배다, 트럭이 막 지나간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가 돼가지고 나는 제왕절개 아니고선 답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아니면 할 수 있어, 갑자기 해볼까? 오락가락 하듯이 고민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실 이 시기에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좀 드리면, 제왕절개는 카드의 일시불도 아니라 할부로 오는 거고요. 자연분만은 그냥 일시불로 쾅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임산부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임산부가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병원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지만 조리원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병원과 조리원이 또 가까이에 있어야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집보다 그 병원과 조리원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혹시라도 신생아 때 황달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왔다 갔다 할 그런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엄마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 가까운 거,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야 될 조리원과 병원이 좀 가까운 거, 이게 저는 좀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 1순위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산할 때 안 해본 사람을 모르는 부분 있는지에 대한 이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산모 굴욕 3종 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내진, 제모, 관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진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모나 관장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모나 관장을 하는 이유가 아이의 청결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분비물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만하다, 시원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모는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상관없이 제모를 하셔서 깨끗한 상황에 좀 더 청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관장 또한 혹시라도 힘을 주시거나 전신 마칠 때 혹시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통은 3종 세트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3종 세트 굴욕적이라고 하겠지만 시원하게 한방 용기 딱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모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와 함께 시원하게 한번 제모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브라질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습니다. 와, 저는 건물이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딱 보고 난 뒤에
등에서 진짜 땀이 나는데 애 한번 낳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병원 측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출산 후에 관리법이 따로 있는지 이거는 저는 출산 후 1년 정도는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목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1년 동안은 몸을 조금 사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100일 정도가 되면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거든요. 저희 1회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하수구에 막 귀신 보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만큼 영양분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가 돌이 되기 이전까지는 몸을 사리셔서 따뜻하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맛있는 음식보다는 건강식으로 드시는 걸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유증 사례라고 해서 가슴앓이가 심하며 쿨링 마사지 크림을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전몸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몸살 같은 경우도 가슴 마사지를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는 무조건 초유를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선이 뚫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한테 젖을 주기에는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고 혼자서 어렵다 한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친정 어머니도 괜찮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사지 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몸살이 오면 가슴이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바뀌어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슴 마사지는 집에서라도 아니면 뭐 어떤 마사지 샵을 가시든 꼭 받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90년대나 이럴 시기보다는 확실히 지금이 한 2주 정도를 산후조리원 가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추천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동양과 서양에는 이런 출산 문화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미역국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바로 햄버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인이 또 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저랑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애 낳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차이를 느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말처럼 몸을 좀 따뜻하게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께서 출산 후유증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요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는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이 금액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연분만을 하시게 되면 한 2박 3일 정도면 충분하게 조리가 돼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일, 5일 정도는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조리원에 들어갔었는데 제왕절개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면 못 누웠어요. 야, 우리가 이 몸 중에서 배의 근육을 좀 쓰는 일이 많이 있구나. 특히 말을 할 때 또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체에 또 신비를 좀 느꼈었고 확실한 건 몸무게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특히 끝물에 그 2-3kg가 빠지지 않아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여가지고 운동, 음식 조절하는 거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은 강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었는데 야, 이거 한 번 더 하라라고 했을 때 정말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있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두 번 더 할 수 있는 거는 그 모성애 그리고 가족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무서워요. 이게 아이 낳는 게 특히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둘째는 또 자연스럽게 제왕절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아이를 또 맡겨둬야 되는 상황들,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노산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답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크바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